요즘 들어 부쩍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스스로 마주할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 인간은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세상살이에 쫓기다 보면 마음 둘 곳이 없게 된다. 좋든 나쁘든 상황에 휘둘리면서 나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스스로 살피고 돌아보아 어른이 되어야 한다. 하루의 고통과 안 좋은 일들은 매일 스스로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루의 찌꺼기가 세월의 도구로 쌓이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런 시간이 나의 그릇된 것을 내보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는 대로만 생각하고 돌아볼 줄 모른다면 설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도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면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잠시 쉬도록 하라. 갔던 길을 되돌아오려면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되돌아가는 데 써야 할 것이다. 혼자 있으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답답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은 오직 나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 마음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은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 내가 원하지 않은 감정이라고 무시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라.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 분노와 우울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낸 고통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내 안의 고통은 억지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아는 과정을 거치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된다. 마음에는 저마다 알맞은 자리가 있다. 감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저는 특히 분노의 감정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저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면 저 스스로 감당이 안 됩니다. 성을 내는 것은 쉽다. 참고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른의 분노란 낮은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면 일단 그것을 밖으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런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게 된다. 분노를 내기 시작하면 분노가 분노를 부르면서 더 큰 화를 만들어낸다. 분노를 주변 사람에게 퍼붓고 나면 잠시 동안은 후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마음이 나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한다. 분노가 올라와도 우선은 화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 번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쏟아낸 말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지울 수 없게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반대로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의 화로 상처를 주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 잘못을 말로 씻으려 하면 변명이 되고 시간으로 씻으려 하면 망각이 된다. 잘못은 오직 마음으로 씻어야 한다. 사과를 하는데 허황된 말로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속이 비어 있으면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변명이라고 일컫는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두서없는 긴 말보다 훨씬 강력하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으로 사과하라. 그러면 말이 아니라 눈빛과 행동이 나의 마음을 전달해 줄 것이다. 어른의 사과는 품위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닌 품격을 높이는 비결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듯이 누군가도 나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함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날 때가 많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분노를 퍼붓고 싶은 마음을 느꼈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참으며 용서하고 자신을 돌아봤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산다. 그러니 그대도 타인에게 관대하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전쟁터에서 각자 힘들게 싸우고 있다.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지금까지 가족과 직장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존중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나부터 먼저 그를 인정해야 한다. 존중은 주어진 의무나 지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이다. 소통은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예의는 나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상대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이 순서이다. 상대도 나처럼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어린 사람도 존중받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다.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지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먼저 베푸는 것이 존경받음의 비결이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다산, 어른의 하루에 나온 내용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은 실학을 발전시킨 분이라 그런지 추상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다. 삶과 밀착되어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다산은 지금 시대의 진정한 어른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성품을 갖고 사람들을 대할 때 생긴다고 알려줍니다. 나이를 떠나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진짜 멋있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젊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른의 성품을 갖춘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